아름은 자본시장 도시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름은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했어요. 아름은 김중개인을 만났어요. 이곳은 증권회사 구역이란다.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회사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지. 전통적인 증권회사의 주된 업무는 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이를 대신 팔아주는 인수 업무, 그리고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자기 매매가 있단다. 아름은 이 자산관리사를 만났어요. 저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일해요. 김중개인님처럼 주식만 다루는 게 아니라 펀드, 채권, 자산관리 상담까지 고객의 돈을 불리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죠. 금융투자회사는 증권회사의 업무를 포함해서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자산운용과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투자자문, 그리고 신탁 업무까지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아름은 마지막으로 박대영을 만났어요. 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종투사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가장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들을 담당하죠. 기업들이 합병하거나 거대한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조달하고 전략을 세워주는 투자은행, 즉 IB 업무를 주로 해요. 종투사는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기업 신용공여나 헤지 펀드 같은 전문 투자자들에게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특별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일반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전문성을 요구하죠. 아름은 세 사람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우리 자본시장은 저 멀리 빛나는 글로벌 금융 메트로폴리스만큼 강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름의 질문에 박대영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안타깝게도 몇 가지 이유가 있단다. 박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개별적으로는 꽤 크지만 글로벌 거대 투자은행에 비하면 아직 규모가 작아. 또 규제가 때로는 혁신을 가로막고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려는 경향도 강하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도 하고. 아름은 박대영의 말을 깊이 새겼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더 큰 꿈을 꾸며 함께 노력한다면 언젠가 우리 자본시장 도시도 글로벌 금융 메트로폴리스처럼 빛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와 글로벌 경쟁력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특히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종투사라는 용어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기능을 맡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증권회사입니다. 예전의 증권회사는 주로 주식과 채권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자기 계정으로 직접 매매를 하고 기업의 증자나 채권 발행을 인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유통시장 중심의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브로커와 딜러 역할이 핵심이었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금융투자회사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증권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투자자문사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즉,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 바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종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위험관리 체계 등을 갖춘 회사를 지정하는데 흔히 한국형 투자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종투사는 전통적인 증권 업무뿐 아니라 대규모 IB 업무, 즉 M&A 자문, 기업 채권 인수, 대체 투자,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어음이나 기업 대출 등 사실상 은행에 가까운 기능도 일부 허용됩니다. 따라서 종투사는 브로커리지, IB, 자기자본 투자를 모두 아우르는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전통적 증권사는 주식과 채권의 중개와 인수 위주, 즉 거래 중심입니다.
투자은행, 즉 IB는 자금 조달과 자문, 예컨대 M&A, IPO, 구조조정, 대체 투자 등을 담당합니다. 종투사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 한국형 투자은행으로서 IB 업무, 자기자본 투자, 발행어음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증권사는 시장 유통 중심, IB는 실물 경제 자금 조달 중심, 종투사는 이 둘을 잇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자본시장은 아직 글로벌 IB 수준에 못 미칠까요? 크게 5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규모의 한계. 자기자본 규모가 아직 작아서 초대형 글로벌 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은행 중심 금융 구조. 한국은 기업 금융이 여전히 은행 대출에 의존적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은 부차적입니다. 셋째, 규제 위주 제도. 발행어음이나 기업 대출 같은 영역도 규제가 많아 장기적, 혁신적 금융이 어렵습니다. 넷째, 신뢰와 지배구조 취약. 사모펀드 사태, 내부 통제 미흡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약하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도 낮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 해외 네트워크와 인재풀에서 글로벌 IB와 격차가 큽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종투사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글로벌 IB와는 아직 규모, 신뢰, 네트워크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직접 금융 확대, 규제 혁신, 신뢰 회복,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증권사에서 금융투자회사, 종투사로 이어지는 진화의 흐름,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은행 중심 구조와 글로벌 경쟁력의 격차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